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몰이에 완전 성공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렸습니다. 살다 전당대회에서 폭력이 오가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폭력은 불법입니다. 폭력은 불법이고 더욱이 전당대회에서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폭력이 일어났다면 그 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체어샷이라고 나왔길래 체어샷이 뭔가라고 보았더니 체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의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의자로 상대방을 치고 의자로 상대방을 때리고 그리고 이 의자가 모자라자 몸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그리고 그 상대방 사람들은 몸이 조직 같았습니다. 조직들이 그 주변에 깔려 있었던 걸까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완전 흥행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국민들과 언론은 이제 분당대회다. 국민의힘의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총선 때 둘이 껴안지 않았었습니까? 형제처럼 둘이 껴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최고의 막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원희룡 후보는 사적인 공천을 한동훈 후보가 저질렀다. 그리고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 팀과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장해찬의 폭로도 있었고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쇼츠를 보다 보면 한동훈을 칭찬하는 쇼츠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김건희를 칭찬하는 쇼츠들이 올라옵니다. 이거 뭐지? 내가 보는 알고리즘엔 이들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말하고 욕하는 쇼츠까지 또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그리고 여론조성팀 그리고 우리 양문석 의원이 밝혀낸 댓글팀의 내용과 여론조성팀의 내용은 이것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드루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상 방뇨를 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참 이런 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해야 할까요? 노상 방뇨하듯이. 과거 원희룡 후보의 사법연수원 시절 파출소 소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것을 콕 집어서 그렇게 또 써먹는 한동훈 후보 참 비열합니다. 그런데 둘 다 비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중질환, 보수의 몰락. 맞는 말 아닙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한동훈과 원희룡의 싸움에 자중질환의 보수의 몰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당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어샷, 의자까지 던지면서 싸우는 이 모습 모두 철저히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후보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에서 최고의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실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주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유모 행정관에게 뒤집어 씌우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유모 행정관은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돌려주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모 행정관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TV 토론을 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디올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되냐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두 동시에 모든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종호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를 VIP라고 했습니다. VIP라고 하면서 조땡땡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거야. 이 사람이 치안감 인사에도 개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조땡땡 별 2개 치안감 정도는 우리가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니? 치안감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조땡땡이 끝내는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실패한 인사 개입인가 했더니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조땡땡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지? 마약 수사 단속에 관세청이 있었고 그 관세청에 이 조땡땡이 개입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천 세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다른 한 조직원은 갖고 있던 가방을 무심코 검사대에 올려놨는데 세관 직원이 이를 만류하고 입국장으로 곧장 보내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지휘라인에도 없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라고 언급된 조모 경무관이었습니다. 조 경무관은 수사팀장에게 세관 수사를 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끝에 경찰청은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난 2월 조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불문, 즉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건 맞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국적 마약 조직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 이것을 검사대에 그 조직원이 올려놨더니 관세청 직원이 그 검사대에서 그 가방을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다국적 마약 조직범과 연루되어 있는지 관세청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관세청을 수사하지 말라고 조땡땡 경무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조땡땡 경무관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김건희 계좌를 관리하던 자입니다. 이 자가 이 사람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별 2개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끝내 달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처벌하라고 인사혁신처에 보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린 여기서 인사혁신처도 관여되어 있고 관세청도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경찰청도 관여되어 있고 이종호가 관여되어 있고 이런 정도 관여되어 있다면 VIP 김건희 여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까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까지 개입했는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